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하여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간에 온도차가 상당하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구속 적부심을 하던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다만 당 대표니까 또한 적극적인 방어권을 주기 위한 거다. 나름대로 이제 판결문의 내용을 적었지요. 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너무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드루킹 사건으로 영장은 기각됐지만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그 형사 사건은 불구속 그 원칙으로 이제 재판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아주 중범인 경우,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변호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법조인들은 예를 들어 무기징역이라든지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 같은 문제라든지 또한 2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영장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3명 정도 협의체로서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안에 준칙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지론을 펴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법이란 것을 자기 입맛대로는 다 고치다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결파들이 민주당을 구한 거예요. 왜냐,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다고 가결파가 야 우리가 구해주자 이런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결파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아니면 불기소로 가느냐 이제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이것을 승패 개념으로 볼 경우에는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죠. 태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앞으로 이제 공익선거법 위반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은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 또 당대표직도 내놓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대선 때 치렀던 410배덕에 되는 그 국고도 다 내놓아야 돼요. 그럼 민주당은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서울구치소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만세 부르고 춤을 추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무엇이냐? 물론 기뻐서 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장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석 달 안에 공천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 생명은 몇 달 연장됐다는 것에 이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눈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보수죠. 보수 앞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이 보수 정치는요, 부패하는 권력으로 가는 바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또 국회의원 선거, 구청장 행정직의 일종의 선거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한동훈을 파면한다. 탄핵한다. 그렇다면 이건 선거와 먼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모두 민생을 지금 챙겨야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막 이 블랙홀에 빠져 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 주변이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이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진수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거든요. 타이완
자체적으로 잠수함 개발로 인해서 중국의 또 곤두세움, 이 한중일 회담에 가져오는 또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은 필리핀이 또 그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에 해협을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데 미국, 일본, 또 필리핀이 참여하는 해군 군사 훈련을 또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외교 전쟁이 지금 상당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같으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지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 이 동북아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꼭 맞대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국회도 지금 여의도에 그렇게 있을 필요 없어요. 그 비싼 땅에. 거기에다 차라리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무언가 일자리를 확충해 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더 좋은 어떤 벤처 기업을 넣는 일을 한다든지 사무실로 이용해 준다든지 국회 세종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여의도에 갖다 놓고 화찬란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기각을 가지고 이것을 승패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온 세상에 온 나라가 떠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차분하게 우리 주변 국가의 외교를 보고 우리 내부에서 민생을 어떻게 지금 꾸려나가느냐 이런 것을 보고 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에서 특혜를 받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 것이고 도리어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법 앞에 우위적인 도덕성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스스로 자성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해야 되고 특히 중대 범죄에 관해 가지고 영장 단독 판사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지는 것보다는 어떤 법의 준칙을 좀 개정해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좋다고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